우선은 국내 반도체가 TSMC의 수익률까지 좀 압도하고 있거든요. 이런 K반도체 열풍의 가장 큰 동력은 또 뭐라고 봐야 될까요? 아무래도 뭐 이제 TSMC는 메모리를 하는 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파운드리죠. 예, 파운드리고 우리는 이제 메모리를 하는 투톱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건데 뭐 TSMC가 대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뭐 상당하지만 네. 우리도 지금 상당한 수준까지 올라왔어요. 맞습니다. TSMC 수준까지는 아닙니다만 시총 기준으로 봤을 때 삼성전자가 거의 뭐 보통지 기준으로 한 25% 그리고 하이닉스가 20%까지 왔으니까 두 개만 더해도 45%고 거기에 삼성전자 우선주의 뭐 SK스퀘어의 삼성물산 이렇게 반개까지 더하면은 그 5개 종목이 거의 50%를 지금 넘어갔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한 비중까지 올라갔고 거기에 이제 속 붙어 있는 이제 밸류체인 소부장까지 한다면은 어마어마한 지금 시총 비중인 건데 사실은 삼성전자의 영업이익 그 창출 그리고 SK의 영업이익 창출 그 비중만 본다고 하면은 아직 그 영업이익을 내는 것만큼 가지는 않은 거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영업이익 비중이 어느 정도 될 거냐면 무려 금년에 67%까지 간다는 게 시장의 컨센서스고 내년 27년 비중은 무려 70%까지 올라간다라는 게 지금 현재 시장 컨센서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67%의 영업이익 비중을 가지고 있는 투톱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시총 비중은 45%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67대 45의 간격을 이제 다른 이제 주변 주들이 쭉 메꾸고 있는 건데 그럴 정도로 우리가 메모리가 지금 끌고 올라가면서 TSMC의 비중이나 TSMC의 시가총액 비중 그 이상으로 할 잠재력이 있기 때문에 지금 한국 시장이 대만을 이렇게 압도하고 있는 거 아니겠느냐.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뭐 한 4월, 5월 그때 바닥치고 쭉 올라와가지고 전 세계 1등을 했습니다만은 그거는 이제 어쨌든 코리아 디스카운트 시대에서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진입하는 그 과정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그 전에 2, 3년 동안은 완전히 전 세계에서 꼴찌를 하면서 헤맸기 때문에 올라오는 그런 느낌이 있었다고 하면은 금년 이제 1월 초부터 지금까지 올라온 거는 거의 뭐 투톱 반도체의 힘이다. 그래서 TSMC의 파운드리를 뭐 압도하는 그런 힘을 보이면서 여기까지 달려왔던데 뭐 앞으로도 조금 더 기대를 해봐도 좋은 국면이 좀 남아있는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제 기대하는 해외 IB들도 많고 또 국내 증권사들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두고 볼 생각입니다. 네, 제가 가끔 드리는 질문 중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중에 이제 개인적으로 뭘 더 선호하시냐 이런 질문을 많이 드리거든요. 어떤 분들은 뭐 똑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어떤 이유 때문에 뭐가 좀 낫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대표님은 또 어떤 쪽이신지 한번. 저는 뭐 창으로 치자면 이제 SK 하이닉스가 훨씬 공격력이 있는 거고요. 방어력이나 뭐 이제 안정성에 있어서는 뭐 삼성전자가 당연히 이제 좋다라는 건데 그걸 이제 우리가 조금 어려운 말로 수치로 말씀을 드리면은 베타라고 그러죠. 종목의 베타가 삼성전자는 한 1.3에서 1.4. 그러니까 시장이 움직일 때 민감하게 움직이는 게 거의 한 1.3에서 1.4 정도로 움직이는 반면에 SK 하이닉스는 그거보다 훨씬 높죠. 한 뭐 1.7에서 2.0 그 정도로 민감하게 올라간다. 그러니까 올라가는 장에 있어서는 공격력에 있어서는 SK 하이닉스가 짱이다. 그리고 SK 하이닉스는 순수한 메모리 업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올라갈 때 만약에 메모리 사이클이 이게 슈퍼 사이클이다, 하이퍼 사이클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치고 간다고 하면은 공격력에 있어서는 이제 SK 하이닉스를 쳐줄 수가 있는 거고 반면에 이제 삼성전자는 베타는 1.3이나 1.4로 낮지만 여러 가지 이제 다각화된 이런 이제 비즈니스 라인들이 있는 거고 특히 파운드리에서 우리가 이제 그렇게 밸류에이션들은 안 쳐줬었는데 이제는 뭐 하반기나 내년 가면서 이제 흑자 기조로 돈다라는 이제 그런 이제 내러티브들이 쭉 나오고 실질적으로 데이터들이 백업이 된다고 하면은 결국은 지금도 애널리스트들이 일부는 이제 파운드리에다가 밸류에이션을 쳐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파운드리에 앞서 있는 회사가 아까 말씀드린 TSMC입니다. TSMC의 밸류에이션은 삼성의 밸류에이션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선행 PER로 봤을 때 20배 넘게 이렇게 이제 자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넣는 그런 작업이 있다고 하면은 뭐 방어력에 있어서도 뭐 삼성전자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이제까지는 HBM3E, HBM4 여기에 이제 생각 들어가지고 HBM 그것만 쳐다보고 있었는데 사실은 SK 하이닉스는 그걸 만들어서 TSMC로 보내는 거잖아요. 근데
그 삼성전자는 자체 내에서 할 수 있다. 그러면 만드는 기간도 축소할 수 있고 그리고 원가 경쟁력도 삼성전자가 SK 하이닉스보다 장기적으로는 더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한다면은 장기적으로 뭐 안정적으로 보는 분들은 삼성전자 그리고 수치 데이터로 말씀을 드리면은 SK 하이닉스는 ROE가 뭐 잘 나올 때 지금 금년에 예상이 한 90% 나온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내년에 뭐 한 60, 70% 정도로 내려간다고 해도 후년에 한 40%대는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그림으로 가는 반면에 삼성전자는 금년에 40%, 50%이 선으로 이제 나온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하이닉스의 절반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라갈 때는 SK 하이닉스가 훨씬 공격력이 셀 수 있다. 이런 점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럼 결국은 이제 투자 성향의 차이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조금 공격적인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하이닉스. 근데 이걸 반드시 뭐 여기 뭐 100% 저거 안 가지고 막 이렇게 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네네. 예. 근데 뭐 어느 게 잘 될지는 모르는 거고 시장도 뭐 올라갈지 내려갈지 뭐 그날 또 다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뭐 5대5로 가든지 4대6이나 6대4나 뭐 자기 이제 취향에 맞게 이렇게 비중 조절하면 좋으시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표에 지금 떠 있는 대로 최근에 외국인이 매도를 하는 건 PBR 쪽으로 보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조금 부담스럽다. 여기 외국인이 생각하는 것 같고, 근데 PER 쪽으로는 여전히 싸니까 이제 개인이 또 사는 것 같고, 또 이런 환경인 것 같은데 앞으로 반도체주를 이제 PBR 기준이 아니라 PER로 봐야 된다. 이런 생각들도 계속 커지고 있어요. 뭐 이런 입장들이 좀 더 힘을 얻는 쪽으로 이제 가게 될까요? 최근에 그런 얘기들을 이제 많이 하면서 이제 주장하는 근거는 과거에 우리가 이제 순환적이었던 메모리 사이클이 아니고 이제는 구조적으로 조금 이게 고도화돼서 오래가는 이 사이클로 바뀔 거다라는 이제 생각들이 많이 이제 호응을 얻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제 외국인들의 생각은 그것과는 조금 다르다라는 생각들을 계속 하고 있는 것 같고 그거는 우리 시장뿐만이 아니고 미국 시장에서 마이크론을 대하는 자세에도 거의 비슷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샌디스크도 마찬가지다 이런 생각들을 하는데 왜냐하면은 나중에 제가 밸류에이션 그 보여드릴 기회가 있으면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샌디스크가 forward PER이 거의 10배입니다. 10배. 그리고 마이크론이 지금 한 8.5배 정도까지 와 있을 거예요. 선행 PER 기준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이제 엔비디아나 뭐 구글이나 이런 걸 보면은 거의 한 24배에서 뭐 30배 초반 여기에 이제 처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이크론을 갖다 놓고 이렇게 주가가 올라왔는데도 사실은 더 올라갈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뭐 이익의 고도화, 그게 또 장기화 이렇게 된다고 하면 그런데 미국 시장에서도 상당히 뭐 70%가량을 지금 할인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좋고 우리 시장도 보면은 지금 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라가 가지고 PER도 이제 많이 올라왔죠. 이제는 이제 6배, 7배 이상까지 이제 올라와 있는데 이거를 어디까지 쳐줄 거냐의 문제를 이제 놓고서 사람들이 이제 갑론을박하고 있는데 시장에서 이제 10배 갈 거다, 12배 갈 거다 이런 이제 생각들을 이제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뭐 저도 뭐 올라갈 거라는 생각은 하는데 과연 그러면 10배, 12배 갈까요? 저는 거기에는 전적으로 동감하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뭐 8배 반, 9배 여기까지는 뭐 저는 어느 정도 따라갈 거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연 이게 10배나 12배 그 정도까지 올라갈 거냐? 라는 거에서는 아직 저는 동감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지금 코스피에 있어서 27년에 전체 영업이익 추정치가 지금 1,100조 원을 지금 기록할 거다라고 시장에서 컨센서스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8년치는 그거랑 거의 똑같아요. 뭐 1조 정도 비는 1,099조 원. 뭐 요 정도로 지금 이제 추정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지금 시장에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이게 뭐 10배다 12배다 올라가려고 하면은 더 올라가는 그림이 좀 나올 필요가 있죠. 지난번에 BNK 증권에서 SK 하이닉스를 목표 주가는 좀 올렸습니다만은 그 투자 의견을 이제 중립으로 내렸죠. 내릴 때 그때 했던 얘기가 가치주화 될 가능성이 좀 있다라는 이제 그런 코멘트가 있었어요. 이제 거기에 완전히 지금 상태에서는 저는 동감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지금은 아직 성장주 대열에 있죠. 그러나 이게 이제 27년 가서 28년을 바라본다고 하면 가치주 대열로 들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가치주라고 얘기할 때 과연 10배, 12배를 쳐주나요? 그렇지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점은 현재까지 외국인들은 지금 PBR 기준으로 최근에 ROE가 지금 22% 후반, 23%를 이제 바라보는 수준까지 올라와 있습니다만은 외국인들이 보고자 하는 거는 지금의 피크로 나오는 22%, 23%의 코스피 ROE가 아니고 정상화 됐을 때, 표준화 됐을 때의 ROE를 생각하면서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시장을 아직도 순환적인 그런 개념이
뭐 들어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우리 일부에서는 이제 PER로 하면서 점점 이제 자꾸 올라가고 리레이팅을 기대하는 게 있는데 한쪽으로 볼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PBR도 생각을 하고 그 Normalized Day ROE 과연 15%, 20% 안쪽에서 머무를 수 있는 거냐라고 생각을 할 거면은 이제 조금 그거에 대해서 조금 반영을 해주고 그리고 PER도 반영을 해주면서 혼합된 형태로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최근까지 뭐 몇십 년은 그 애널리스트들이 다 PBR로 거의 반영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PER 이야기들을 하는데 PER이 그러면은 저는 이제 그런 반론을 할 수가 있죠. 뭐냐면은 지난 25년 하반기도 그렇고 26년 상반기에 있어서 PER로 설명을 하려면 그때는 우리 코스피가 12배도 갔었어요. 네. 그때는 그러면 코스피가 그럼 매도였나요? 네. 다 매수를 외쳤잖아요. 맞습니다. 그때는 뭐 아무 얘기 안 하다가 이제 와서는 다시 PER만 강조하는 건 저는 맞지 않다 이런 생각입니다. 결국은 복합적으로 좀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파운드리 얘기를 잠깐 한번 해볼게요. 요즘에 삼성 파운드리가 그래도 좀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일단 TSMC가 그 물량을 다 소화를 못하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그 물량을 받은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그렇게 분석도 하고 있고 요즘에 인텔 파운드리가 이제 살짝 부활하려는 조짐도 좀 있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흐름들이 삼성 파운드리에는 어떤 영향을 끼칠지. 저는 뭐 파운드리에 대해서는 이제 뭐 대단히 이제 좋은 쪽으로 가고는 있는 거는 같은데 과연 기술력이 이제 백업이 될 거냐라는 거죠. 지금 어쨌든 뭐 4나노를 가지고 이제 베이스 다이를 이제 하고 있는 셈이고 이제는 이제 2나노대로 들어가면서 과연 여기서 이제 기술력이 있는 거야를 이제 검증을 해야 되는데 최근에도 이제 다행인 건 손님들이 좀 서고 있잖아요. 네. 줄을 서고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기술력이 어느 정도 뭐 검증이 된 것도 좀 이제 기대를 해봐도 되겠구나라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다고 하면은 적자 구조였던 게 좀 흑자 구조로 바뀌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도 좀 합니다. 그래서 좀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스피러버 이펙트도 지금 있는 것 같아요. TSMC에 뭐 다 줄 서가지고 있는데 이게 뭐 언제 캐파라 증설을 언제 자기가 해줄지는 모르니까 네네. 좀 넘어오는 측면도 좀 섞여 있어서 삼성전자한테 이제 수혜를 줄 수 있는 건데 분명한 건 그거죠. 이나노 공정에서 확실히 기술력을 뭐 입증을 한다고 보면은 그때부터는 진짜 우리가 그 비메모리 특히 파운드리에 대해서 삼성전자의 밸류를 확실히 더 올려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겠다. 근데 아직까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 그런 국면인 것 같습니다. 결국은 또 이런 흐름들을 이어가려면 또 빅테크들의 설비 투자도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지금 글로벌들의 AI 설비 투자가 2027년, 그러니까 내년이죠. 1조 달러에 달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국내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는 당연히 뭐 기회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재밌는 거는 그런 거예요. 제가 이제 장표를 하나 가져왔는데 왼쪽에 이제 그림이 있어요. 그림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아마존, 알파벳, 마이크로, 메타의 매출 영업이익 지난 1분기 이제 수치가 나온 건데 요거를 곱하기 4한 거하고 자본 지출을 보면 자본 지출이 훨씬 큽니다. 무슨 얘기냐면 영업으로 번 거보다 더 많은 돈을 AI 투자를 훨씬 많이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금년에 뭐 여기 이제 나온 이제 조선일보 데이터로는 8,300억 불을 이제 투자한다 이렇게 이제 수치가 잡혀 있고 뭐 전년 대비 거의 이제 더블 정도 올라가는 이런 수치인데 내년에 가서 이제는 급기야는 1조 달러까지 간다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한테 당연히 이제 좋을 수밖에 없는데 1조 달러라고 하면 1,500조 원 뭐 근처까지 이제 가는 건데 우리 이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금년 영업이익이 얼마나 될까요? 한 뭐 600조 지금 좀 넘어가는 이런 느낌으로 나오고 있고 내년 거는 700조가 좀 넘어가는 그런 이제 수치로 잡혀 있습니다. 근데 뭐냐면은 한 4,500조의 이 투자를 이 하이퍼스케일러들이 하는데 네. 그 중에서 반을 우리 영업이익으로 다 남긴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네, 상당한 거죠. 우리가 이제 하이퍼스케일러들한테 직접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엔비디아 통하고 AMD 통해서 간접으로 들어가는 포션도 있습니다만 결국은 이 돈들이 엔비디아 AMD 통해서 우리로 들어오고 아니면 직접으로 또 들어오고 하는 건데 거의 이 사람들 쓰는 거에 반을 우리가 다 톡식한다는 거예요. 네. 상당한 그렇죠. 이제 금액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수치를 갖다가 이제 AI한테 넣어보면요. AI가 뭐라는지 아세요? 한국에서 그렇게 돈을 많이 벌 리가 없습니다. 아, 그래요?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직도 학습이 안 돼 있어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데 사실이 지금 이렇게 되는 거고 이게 우리는 오랫동안 유지될 거라고 보는 거잖아요.
6년에도 그렇지만 27년, 8년 계속 이제 유지될 거다라고 이제 보는 건데 그렇게 되면 참 좋죠. 근데 이제 어느 순간에 이제 나가 자빠지는 회사가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을 하는 게 여기 오른쪽에 이제 차트 보시면 최근에 마이크론 주가는 저렇게 올라가고 네. 또 알파벳 주가도 좀 괜찮았죠. 네, 맞습니다. 근데 밑에 M자 들어가는 메타나 뭐 마이크로소프트 이쪽은 생각보다는 좀 부진하다라는 네. 거예요. 근데 메타가 특히 제일 부진한 느낌으로 저렇게 이제 가고 있는데 혹시라도 한쪽에 가다가 AI 이거 투자하다 죽겠어라고 한다면은 조금 거기서 변곡점이 생길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은 있을 수도 있다. 그 점은 좀 경계할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